빈센트 반 고흐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이 하나의 그림 앞에 서서 큰 충격을 받은 듯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밀려오는 황홀감과 행복감에 넋을 놓고 그림을 쳐다본 건 물론이고 이 그림을 일주일 동안 계속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내 목숨에서 10년이라도 떼어줄 텐데 라고 말했다고 하죠. 10년의 수명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그림. 그림 하나로부터 이러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술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창조만큼 인간에게 깊은 감동, 곧 최고의 행복감을 선물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반 고흐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 그림 못지않은 수많은 걸작을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술이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술 작품은 자신이 느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도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창의력 발전소의 저자 이주헌은 미술평론가이자 아트 스토리텔러로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교양서를 많이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만이 위대한 창조자가 아니라 그 그림을 보는 우리 모두가 창조자이고 단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통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창의력을 교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또 기업체나 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위한 미술 창의력 발전소는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생각발전소, 즐기는 것에서 새로움을 꾀하라에서는 창조란 멀리 있지 않음을 그저 즐기고 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일이 놀이가 될 때 사람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존재가 되어 놀라운 업적과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술가처럼 창의력을 높이고 싶으면 이를 놀이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2부 행동발전소, 우리는 모두 어제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에서는 창조란 파괴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리고 자신의 상상력을 깨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을 파괴할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3부 창조발전소, 창조하는 자만이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다 에서는 창조가 인간에게 주는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이 먼저 그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내 행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을 누린다고 해서 남의 것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를 통한 행복을 충분히 나누고 즐겨보세요. 많이들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일 텐데요. 이 책을 통해 미술을 통해 혹은 예술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창의력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창의력을 고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창조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고와 행동 방식은 유사합니다. 특히 기업가 집단과 예술가 집단에서의 유사성도 참 뚜렷한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점도 있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주로 브레겔, 렘브란트, 피카소, 다빈치, 샤갈, 모딜리아니 등 남다른 창의력을 보여준 미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그 배경이 된 아이디어를 파헤쳐보고 또한 이노디자인 대표 김영세, 노키아 CEO 요르마 올릴라 등 예술가들 못지않은 창의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리더들의 이야기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실 만한 도서 한 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스탠 데이비스, 데이비드 맥킨토시의 예술가처럼 일하라, 예술로 남는 다빈치식 일의 기술입니다.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예술적 창조 경영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가 경제적인 논리뿐 아니라 예술적 흐름도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 비즈니스의 경제적 논리와 예술적 흐름을 동시에 관리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흐름은 내부의 상상력, 정서, 지성,
경험이라는 예술적 자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구상, 창작, 소통으로 이어지는 예술적 작업 과정을 거쳐 아름다움, 의미, 흥분, 즐거움 등을 제공하고 이런 예술적 성과들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그렇게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제 하드파워는 가고 소프트파워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설득하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것이죠. 설득의 요체는 공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을 즐기고 이해하는 것은 공감의 힘을 더하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